명품 가방 혹시 좋아하세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것 같습니다. 3주간에 나눠서 교수님이 시리즈로 설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입니다. 네, 훈훈입니다. 교수님 앞으로 참 저희 그 컨텐츠의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투자는 경험이다. 저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투자 관련된 철학과 가치관이 잘 반영된 그렇죠. 좀 장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3주간 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을 좀 3주간에 나눠서 교수님이 시리즈로 설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투자가분들이 5년, 10년 길게 내다보고 투자를 할 때 어느 투자 테마, 네. 어느 업종, 어느 기업들이 유망할까, 그러니까 아주 그 편안하게 장기 보유를 해도 되는 종목을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책에도 이제 제가 썼는데, 이제 지금 우리 훈프로가 얘기한 그런 세 가지 분류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 근데 이제 한국에도 해당 기업이 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외국 기업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패밀리 비즈니스 이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얘기하면 가족 기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나라를 보면 뭐 대기업들이 삼성, 현대차, LG, SK 뭐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이제 가족 기업이죠. 그래서 패밀리가 가족이 지금 컨트롤을 하고 직접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LVMH, 네. 루이비통 브랜드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명품 회사가 이제 그런 거고, 아니면 지금 경영진 대주주의 그 선친들이 몇 세대 전에 창업을 해서 그 자식들이 2세, 3세, 4세들이 경영을 하는 이제 기업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많지만 아시아는 결국 화교 자본들이 그 모든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홍콩, 싱가포르, 뭐 태국 이런 데도 보면 거의 이제 부동산 재벌이 제일 큰데, 이런 나라들은 태국 같은데 뭐 CP 그룹이라는 데가 크지만 여기도 다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고, 미국도 보면 패밀리 비즈니스가 많은 게 월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포드, 뭐 에스티 로더, 우리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이게 다 패밀리 가문이 이제 경영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보면 뭐 우리 마시는 하이니켄 맥주, 그 다음에 이제 블란서 이태리의 명품 회사들이 다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상당히 그 널리 포진돼 있고 성공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 많은 좋은 결과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 패밀리 기업의 장기 주가 성과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핵심 이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찾아본 자료 중에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라고, 그 이제 스위스에서 그 금융회사가 이제 양대 산맥이 있는 UBS, 크레딧 스위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 둘 다 이제 그 프라이빗 뱅킹, 부자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많이 해서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은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06년 이후로 거의 한 14, 15년 동안 패밀리 기업들의 주가, 우리 상장사만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이들의 주가가 나머지 일반 회사 대비 매년 3% 이상 초과 수익을 냈어요. 이게 뭐 매년 3%지 이게 10년, 15년 동안 누적이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특히 또 재미있는 것은 창업한 1대 및 2대에서는 아주 좋은 성과가 나타났고, 3대부터 넘어가면서 조금 그 금수저의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 삼성, 현대차 그룹이 이제 3대니까 되게 중요한 그 분수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4대 경영을 하는 두산 같은 데는 최근에 뭐 그 지난 한 1, 20년 동안 사세가 많이 좀 망가졌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제 국내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패밀리 비즈니스가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경영 성과도 좋고 그럼으로써 주가도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그 주인의식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이 대주주가 뭐 20, 30%, 50%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도 결국 내가 다 그 전체 그 지분을 소유한 내 것이라는 그러한 주인의식이 아주 뛰어나서 책임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보다
매출 증가율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익률, 수익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해야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상장 회사니까 나머지 주주 생각도 해야 되지만 패밀리가 내가 주인이니까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서 설비 투자 R&D를 아주 자신 있게 장기적으로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 성과로 나타나고, 그리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분이 적으면 남의 돈을 빌려서 리스크 테이킹을 과도하게 하는데, 패밀리 비즈니스는 내 비즈니스, 내 것이라는 책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성과가 뛰어나서 결국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업종에 큰 변화가 있어도 이런 비즈니스들은 2대, 3대, 5대, 6대, 지금 뭐 에르메스, 샤넬 같은 데는 5대, 6대까지 가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안정적인 끄떡없이 경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품 가방 혹시 좋아하세요? 아니 그게 엄청 좋아지는 않는데. 근데 있긴 있으시죠? 네네네. 명품 가방을 사지 마시고 명품 주식을 사시면 명품 가방 1개 살 거 10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은 또 명품 주식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교수님, 이 럭셔리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 비교표를 가져왔는데 뭐 역시나 압도적으로 LVMH가 1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패밀리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그 특징이, 장점이 나타나는 게 그 유럽의 명품 럭셔리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루이비통, 구찌, 뭐 티파니, 네. 뭐 그다음에 몽클레어, 뭐 에르메스, 뭐 이런 이제 명품들이 이제 직접 상장돼 있거나 그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이 상장돼 있는데, 그 이런 럭셔리 브랜드는 특히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네. 프랑스랑 이탈리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버버리라는 브랜드도 네, 네. 있지만 뭐 브랜드가 이렇게 큰 임팩트가 요즘 없고, 미국의 이제 티파니라는 브랜드가 독립 브랜드로 있다가 여기도 결국 작년에 LVMH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명품, 그 프랑스나 이탈리 기업이 하는 명품은 그 패밀리의 그 장인 정신이 녹아 있고, 중국 같은 데서 뭐 짝퉁을 만들기, 물론 짝퉁이 되게 많습니다. 중국의 신청 같은 데 가면. 근데 모방을 할 수 없는 그 뭔가 그들만의 그게 있어서 되게 아주 독특한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LVMH 이제 여기 표는 제가 작년 말에 그 시가총액을 그린 거고, 이 파이의 그 사이즈 그림을 보면 그 시가총액 규모인데, 그 밑에는 제가 이제 최근 그저께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LVMH는 이제 프랑스에 상장이 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440조 원.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에르메스는 180조 원. 명품 중에도 명품, 그러니까 샤넬하고 이제 아주 뭐 양대 산맥인데, 그다음에 케어링, 구찌, 그다음에 보테가 베네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한 100조 원이 좀 넘고, 그다음에 몽클레어라고 우리 그 패딩계 그 샤넬이라는 아주 그 뭐 겨울에 되게 인기 있는 그런 몽클레어가 한 20조 원을 넘고, 프라다가 과거보다는 좀 제품의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여기는 17조 원. 그래서 그 외에도 뭐 페라가모, 우리 넥타이 가죽 제품으로 유명한 페라가모, 토츠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 한 서너 개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LVMH는 저희가 뭐 갤러리아나 현대백화점, 명품점 그 층을 가면 거의 하나 건너서 실제 LVMH 브랜드예요. 그래서 뭐 루이비통, 디오르, 펜디, 셀린, 뭐 로로피아나, 마크 제이콥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통 채널인 DFS 면세점, 세포라도 LVMH 브랜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알코올인 뭐 동페리옹, 샴페인, 뭐 헤네시, 모에샹도 뭐 이런 것들 뭐 한 75개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저희는 인지를 못하지만 명품점에 가면 하나 건너서 실제 LVMH 브랜드고, 케어링도 뭐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한 10개 개의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구찌 뭐 엄청나게 그 우리 그 인기, 로열티, 충성심이 많은 구찌, 입센 로랭,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머큐인 이런 브랜드, 뭐 하여간 이런 그 LVMH랑 케어링은 브랜드의 복합체,
그 여러 브랜드를 가진 그런 그 지주회사 같은 이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에르메스, 샤넬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패밀리가 아직도 그냥 개인 기업으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패딩계의 샤넬이라는 그 몽클레어가 단일 브랜드였는데 이제 금년에 스톤 아일랜드라고 우리 MZ 네. 세대한테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랑 1조 원 넘게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밸류에이션이 보면 이제 LVMH, 케어링이 좀 무난한 수준이고 성장성 대비. 네. 그다음에 에르메스는 워낙 그 유통 물량도 적고 그다음에 충성 주주가 많아서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 LVMH, 케어링, 에르메스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